예, 오늘은 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데요.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공무원 시험 되기 위해서 상당히 청춘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약간의 불필요한 자존심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또 스트레스가 좀 많이 많죠.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기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공부할 내용,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시험에 이 분야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제대로 했잖아요. 아주 안정되게, 꾸준하게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좀 넓게 공부하는 거죠. 좀 자세히 공부해 두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전개가 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보통 통상적으로 통칭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공개법하고 이제 또 이제 싹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행정 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행정 절차법과 가장 상호작용을 하는 게 뭐냐 하는 법이 나왔어요. 그 법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정보공개는 그 자체가 행정 절차법의 부속뿐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장 홍합이 맞는, 우리가 김치를 먹게 되면은, 라면을 먹게 되면, 죄송합니다. 김치를 먹게 되면 라면 할까요? 라면을 먹게 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김치죠. 또 혹한 게 있으면 만약에 야외에 나가가지고, 진짜 막 추운 데서 막 벌벌 떨면서, 라면을 먹을 때는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소주가 생각이 나듯이, 꼭 그것이 그래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가장 맞는 거고요. 그래서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보면, 이 행정 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은 나란히 같은 시기에 제정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보공개법처럼 앞에다가 공공기관이란 말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사기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그 범위를 넓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름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인 약칭이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정보공개법은요, 알 권리에다가 초점을 두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바로 그런 알 권리의 정반대편에 있는 기본권의 충돌을 말하거든요. 이런 기본권을 보호하다 보면은 또 저런 기본권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건 기본권의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권의 경합은 어떤 한 가지 어떤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이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권리, 사생활의 보호 같은 것들은, 통신의 자유 같은 것들은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같은 영역을 서로에게 커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하고 달리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가 이 가치를 보장하다 보면 저 가치가 침해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알 권리. 이 알 권리가 충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찌라시 신문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는 조선일보, 세간에서는 찌라시 신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 범죄인의 얼굴을 크게 냈는데 사실은 엉뚱한 사람이었다. 근데 조선일보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알 권리를 충족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어떤 사후 처리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걸 따지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알 권리보다는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의 전혀 반대 방향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것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 수험생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양쪽에서 비교되어질 때 비교되어지는 그 가운데 정보공개법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법을 약간 염두에 두면서 비교해 가면서 때로는 구별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에 들어갑니다. 자, 내용 들어가죠. 정보공개라는 법률은 이제 전 법률에 대해서는 처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법 조문 자체가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강학 이론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정보공개하는 법률에서는 이론의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론 낼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정법, 명문의 규정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있는데 이론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 첫 번째 강의인데요. 1번 강의인데 첫째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이죠. 우리가 이제 보름 줄여서 공공기관 정보공개하는 법을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정보공개법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의 이러한 제정되기 전이죠. 이러한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정보공개라는 일반적인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청주시죠. 이런 청주시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할 때요. 자,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회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관행도 없고 또 사무국에 배치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뭘 처리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도 모르는 그런 황당한 좀 그 당시에는 맨 땅에 뭐 헤딩하는 그런 느낌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자 의회가 열렸는데 의회가 열려가지고 뭐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청주시에서 아무 정보를 안 주니까 뭐 봐야지 뭐 씹든지 뭐 봐야지 따지든지 할 건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달라 해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만든 조례가 뭐냐면 청주시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정했을 때 이제 제정해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제 시장을 압박하니까 시장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 못한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청주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는 원래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모든 조례가 다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주민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내용의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15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이 12조인데 15조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뭐냐 이 정보 공개가 한 조례는 예를 들면 이거는 적부하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상위 법률의 근거 이러한 법률에 이러한 근거가 없이도 여러분과 이러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주시 행정정보공개라는 조례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알 권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 권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법적으로 정보 공개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 바로 알 권리인데 이 알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알 권리나 요 권리는요 언제 한번 그 기출 문제가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이론을 또 나중에 또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게 가끔 있어요. 그거는 뭐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냥 선생님이 조금 뭐 실수했거나 또 아직까지 공부하는 중간에 있는데 그분이 부족했겠죠. 나는 이론이 틀리는 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이 알 권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 통설적인 견해가 뭐냐면 현대의 새로운 권리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이 권리는요, 현대적 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과거의 권리는요, 근대적 권리는 기본권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기본권은 소극적인 측면, 자유권, 적극적인 측면, 청구권, 그 다음에 뭐, 능동적인 측면, 참정권. 그럼 측면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게 자유권이기 때문에, 자유권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청구권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가지고, 또 참정권은 무조건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측면에서 분류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분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R 권리 같은 경우는요, 따지고 보면은, 현대적 기본권은 한 개의 권리가 소극적, 적극적 이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달라가지고 참정권이라는 말보다는 요즘 들어서는 정치적 기본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R 권리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한 적극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요, 또 뭐 예를 들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는 현대적 권리인데 이 R 권리라는 이 개념이 이제 아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게 유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막 이게 알려져 가지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네로라 하는 그런 그 많은 그 헌법학자 중에서 이 R 권리에 난 논문을 안 쓰신 분은 한 분도 없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두 가지였어요. R 권리하고 액세스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웃기게도 일본의 그 이제 핸드북들 있잖아요. 조만한 그 논문 책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보에서 있잖아요. 막 팔릴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팔리는데 이 R 권리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생소한 권리고 현행에도 우리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R 권리를 우리 헌법에서 근거해서 어디에 근거를 삼을 거냐 하는 게 논란이 되었거든요. 논란이 되었는데 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어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거를 R 권리를 인정하느냐 할 때 우리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냐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R 권리를 인정을 해요. 인정했는데 인정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재밌어요. 인정할 때 인정의 근거로서 쓰인 것이 뭐냐면 헌법에서 그 당시에 논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조건에서 구하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행복조건은 모든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의 포괄적 기본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에서 관한 견해가 있었는데 은근히 이제 행복 조건이 좀 더 셌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보통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외국의 학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 조건을 또 어떤 근거는 언론 출판에 대해서 근거를 구하기도 한다라고 교과서에 소개는 합니다만은 은근히 행복 조건에 초점을 뒀는데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 초점을 뒀어요.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의 자유인데 정확하게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왜냐하면 한 개의 조항 안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인데 이걸 만약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또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말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는요 표현의 자유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거죠. 아마 21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21조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던 행복 조건 이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행복 조건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니죠. 왜냐하면 행복 조건은 포괄적 기본권이라면서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은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행복 조건은 그 당시 후보에서 탈락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을 모르고 OX를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생략된 말들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강학에서는요 혹시나 노턴이기 때문에 둘 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그렇게 됐다. 이 판례는요 그래도 매우 중요하고 또 문제도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죠. 그러면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의 내용에 들어갔을 때 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 바로 뭐냐?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오죠.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거는 뭐 수단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정한다는데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조가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목적 나오죠. 목적 나오는데 목적은요. 첫째로 알 권리. 그죠? 그래서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국정 운영의 국정 참여 투명성이죠. 그래서 국정 참여 이러한 투명성 보장을 한다 이렇게죠. 근데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절차부에도는요 비교를 해야 되죠. 이러한 절차부에서는 이 알 권리에 대한 명문은 없습니다. 즉 명문입니다. 명문의 규정이죠. 명문의 규정으로서는 없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절차부에도 보면 그건 있습니다. 우리 절차부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복사라든지 또는 이러한 열람을 청구하는 열람 청구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제 국정참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있죠.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국정참여인데 국정 중에 하나가 행정인데 행정참여라고 표현은 다르지만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행정 절차하고 그 목적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거고요. 그러자 잘 알겠지만 이러한 국정 참여에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바로 뭐냐 해석을 하면은 민주성이죠. 왜냐하면 바로 참여한 사람이 국민이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약간 그 개인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기출문제 지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요약된 하나의 문장으로 된 요약집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강원도 지방직이죠. 이 지방직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아마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들이죠. 강원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에서 교수님이 출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요 보면 일 1번 지문을 좀 보면요.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요. 약간 좀 답은 3번이에요.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기술이 아닌 거 나오는데요. 3번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만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며 사적으로 작성한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지 않는다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작성했던 사인이 사적으로 작성했던 간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 알겠지만은 역사적인 사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준하 이런 장준하 같은 경우 그 두개골 이게 옆에가 이게 제일 약하잖아요. 여기 망치로 때려서 이제 죽은 것 같은데 박정희 때 이제 죽인 거죠.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 다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행정안전부에다 조사를 시키는데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분명히 이제 아닌 건 맞는데 1번이 맞는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나 맞죠? 근데 알 권리가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는 자유를 의미하는 데 반해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권을 기반으로 한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우리 지금 법령에서 있잖아요. 알 권리를 보장해서 이걸 만들다 가지고 이 정보 공개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정보 공개 법은 바로 정보 공개 제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배운 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배운 것도 제대로 안 배웠어,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 권리는 현대에서의 새로운 기본권인데 새로운 기본권은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야. 언론의 자유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자유라는 측면. 자유라는 것은 소극적이야. 왜냐면 내가 방해를 받지 않겠다.
그건 그거와 달리 알 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만약에 언론의 자유라고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 그건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알 권리는 새로운 현대적 기본권으로서 그것이 소극적 또는 적극적 모든 측면을 동시에 다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데 누구를 방해받았을 때는 내가 방해를 받지 않는 권리도 포함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 법 자체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교수, 이제 이 출제하신 분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교수가 동시에 똑같이 착각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른 교수들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조 정의는 항상 중요하죠. 항상 보통 보면 조문에도 2조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1조가 목적에 나오고 2조가 정의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토마토가 뭐 과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참 싫단 말이죠. 왜냐하면 과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뭐가 과일에 대한 정의를 안 하고, 과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과일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물어보거든요. 뭐 그것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과일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뭐 다년생 초목이라든지 또는 뭐 나무라든지 이런 개념 정의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발생된 뭐 가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지만은 무슨 이야기인지, 그게는 그 발생되는 원인이든지 아니면 기능이든지 뭐 그런 분류를 해놓고 나서 그 개념 안에서 개념을 정지해내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싸움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싸우거든요. 그게 참 하나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존재하느냐, 이거는 말이 돼.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달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수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야. 서로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소리를 끼끼네. 마치 달을 보고 개가 짖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논쟁은 다 뭐냐, 미리 그 논쟁하는 주제에 관한 근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사실은 정보, 그 정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법학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법원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어.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정보가 뭐냐, 정보를 공개를 할 때 그때 정보를 어디까지가 정보를 볼 거냐, 그 정보의 범위가 뭐냐, 그 다음에 공개가 뭐야, 뭘 보고 공개라고 하냐, 공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가 공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요, 이제 디디한 소리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 저런 소리는 하나 많아 하는 얘기다. 자, 2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 이때 정보라 하면 이거 중요하죠. 바로 앞에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더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행정법 공부하면 국어공부까지 동시에 이루어져. 테이프 아니고 테이프, 슬라이더, 그 다음에 필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한때는 우리가 필름이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죠? 제가 국어 시간에, 그래서 영어로는 필름이지만 필름이라고 이따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돌아왔어요. 참.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국어 문법 학자들 제일 경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체계가 없어요. 아무 체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외국에 이론 나오면 그때 가서 변형 생성 문법 이런 소리 하면서 그거 따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언어에 맞는 이해법이거든요. 좀 더 차원가 날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자, 정보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죠. 정보가 나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가 하는 법에서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인데, 첫째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공공기관이죠. 이러한 공공기관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나옵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러한 직무상 취득, 작성, 잠깐만요. 작성이 문제겠죠.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상, 이러한 작성 또는 이러한 취득하여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는이죠. 그래서 또는, dak성 또는 치는, 또는이라고 썼기 때문에 또는이란 말을 중간에 넣겠는데요. 또는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작성한 것도 포함되고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작성 또는 취득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작성한 내용 플러스 취득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데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작성한 문서하면 틀립니다. 취득한 문서하면 틀립니다. 앞에서 문제 봤잖아요. 그죠? 강원도 문제에서 아까 전에 3번쯤에서 우리가 봤는데 작성한 문서하면 취득한 문서가 빠지게 되고요. 취득한 문서가 되면 작성한 문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성한 문서를 얘기한다 틀리게 되고요. 작성한 문서 도라는 뜻은 맞겠지만은 또 취득한 문서 하게 되면 그것도 틀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관리란 말은 뭐냐면 보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유하는 걸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는 문서 해도 되고요. 관리하는 문서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작성한 문서에 한정한다는 그런 의미 또는 취득한 문서에 한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하고 여러 번 문제 출제가 되었다. 이거죠? 알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문서인데 그 다음에 종류죠. 그래서 이런 문서인데 문서가 나오죠. 종이로 된 걸 얘기하겠죠. 종이에 이제 글자가 써있는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이프 이런 플럼 그 다음에 이런 슬라이더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문서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들도 다 된다는 거죠. 문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테이프, 필름, 슬라이더 즉 매체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면서 들어가네요. 참 도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이런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개. 공개라면 공공기관이 이부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뭐를 공개로 보느냐 이런 시험에서 많이 안 나왔지만은 첫째는 뭐냐면 열람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열람하죠. 그래서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사본 이런 복제물, 이런 복제물이죠. 이런 복제물을 이러한 교부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정보통신망이죠. 이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공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개의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개는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또 나오겠지만 미리 이야기하면 공개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하는 것은 공개의 방식을 정하는 것은요. 그거는 재량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대로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호에 공공기관 너무 중요하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누구나 다 정보 공개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놈 알면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공무원 돼서 일을 해도요.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자기가 협조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면은 간섭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간섭의 핵심이 되거든요.
나오는데 이 공공기관의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시험에서 역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주의될 거는 이제 법률하고 법령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죠? 법률할 때는 우리가 국회가 정한 형식의 법률이고, 법령하게 되면 그 법률에서 만들어진 행정입법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상의 공공기관인 것, 아닌 것, 이것도 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하고 이 2조 3호하고요. 2조 3호하고 또 시행령을 합쳐서 같이 봐야 되고요. 판례까지도 체크를 해둬야 되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초점은 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그게 초점이죠. 초점인데, 그걸 봐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내용은 지금 이거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초적인 것들은 좀 공부를 좀 오래 한 고수들은 좀 잘 알거든요. 보면 익숙해지니까 좀 눈에 힘을 좀 살짝 빼는 거예요. 왜냐면 좀 안다 이거죠. 열심히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 내가 잘 알고 문제 잘 풀었던 거 틀린 경우 좀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공공기관. 이제 공공기관 나오는데요. 봐봐요. 편하게 말씀드려서 공공기관이지 정확하게 뭐예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죠. 옛날에 투표하는 날 어떤 친구가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 이제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제 아침에 그 뭐냐면 신분증 내놓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증이면 좋겠지만은 운전면허증 되는데 거기 뭐냐면 그 밖에 공공기관이 만든 신분증 된다 이런 거야. 그럼 이때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제 이렇게 왔더라고. 사실은 그건 뭐냐면 원래 그 규정을 둔 법에서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범위에서의 공공기관 범위 다르고요.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공공기관의 범위가 뭐냐? 그래서 정보공개법상에 공공기관 들어갔을 때 인 것과 그 다음에 아닌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인 것 들어갔을 때 인 것 들어가게 되면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서의 공공기관인 것 들어가게 되면 첫째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그 다음에 이런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인데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 투자기관. 그래서 이러한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 투자기관. 정부 투자기관 국어적으로 보면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니까 정부가 만약에 삼성에다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정부 투자기관 맞죠?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뭐 정보 공개하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법률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률에서 들어갈 때 그럼 국가기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국가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추가되는 거죠. 이러한 국가기관의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기관에는 나오죠. 우리가 정부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얘기합니다. 정부, 즉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국회가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또 제외되는 게 있겠지만은 공공기관에서 해소상 범위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 군, 구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이 정부투자기관은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정부가 5할 50%는 되자 숫자를 안 쓰고 퍼센트란 말 안 쓰고 5할 이상 이러한 지분을 즉 이러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5할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러한 지분이라도 같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있잖아요. 간섭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책은행. 이 국책은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짭짤한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 산업은행이에요. 이 산업은행이 바로 뭐냐면 별로 이렇게 간섭을 잘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요, 스스로 그러니까 은행장이라 안 그러고 총재라고 이름 없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총재. 산업은행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그게 사실은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정부가 갖고 있는 각 뭐 포스코라든지 또는 뭐 우리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힘이 세죠. 그런 들 이제 쥐락펴락하는 거죠. 그래서 국책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국책은행, 산업은행, 이런 수출입은행, 이런 수출입은행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냐면 공영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 예를 들면 이런 그 EBS, 이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뭐냐,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보투자기관은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라도 이거는 뭐냐? 제외가 됩니다. 원래는 법상으로는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면 KBS는 정보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서의 공공기관은 정보투자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떠겠냐? 바로 밑에 나와있죠.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초중등 할 때 중등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도 중등학교죠. 고등교육은 뭐냐면 대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및 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각급 학교라는 것은요, 각급 학교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러한 대학교를 다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서는요, 이것이 공립이라든지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더라죠. 학급학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죠.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이 판례가 계명대학교가 자기들은요, 정보 공개하기 싫다는 거지. 정보를 공개하기 싫다는 이유는 뭘까? 대학이 왜 정보 공개하기 싫을까? 뭐 구린데가 없으면 정보 공개 안 하려고 애 안 쓰겠죠.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정보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거니까 뭔가 구린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요, 이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대학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대학으로도 보조금 받는데 보조금 받는 부분만 정보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 안 할래,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법원 판례가 웃기지 마라 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립대학도 이러한 전부를 공개해야 된다. 다음에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부분, 이러한 보조금을 이러한 받는 이러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나오는데요. 지방공기업법이니까 지방공기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지방공기업을 표현할 때 지방공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 그죠? 지방공단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 뭐 예를 들면 뭐 지방공사, SH공사, 서울에서는 SH공사 같은 거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방에 보면은 뭐 서울에도 SH공사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각 공단들이 쭉 있습니다. 뭐 시설관리공단 이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커요. 지금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내가 공단 이사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커요. 그 친구는 국회의원 하다가 그거 지금 맡아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왜 그 주차장 관리하는 거 총두목이야. 그 주차장 앵벌이 총두목이 바로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과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보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정보산하기관. 왜냐면 이름이 산하란 말이죠. 산자가 뭐예요? 우산이라는 산자야. 이게 정부에 이제 그 나라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뭐 국립국어원 할 때 주로 국립 붙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산하기관인데, 이 정보산하기관 할 때 정보산하기관 관리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묻기는 좀 미안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건 출제를 잘 안 해요. 다만 정보산하기관 정도만 주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법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웃기는 거죠. 산에 사는 산토끼 이런 말 하고 싶대요. 산토끼란 말은 이미 산에 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수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인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법,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법에서 만든 법, 사법에서 만든 법인은 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법을 만든 법인은 공법인인데 공법은 다 뭐냐?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이 바로 뭐냐? 그래서 특수법이라는 말도 쓰는데 특별법, 그래서 특수법인.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이 바로 뭐냐면 이거는 공법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공법인 잘 알겠지만은요, 우리가 원래 이제 사실은 법인격은 뭐만 가지느냐? 자연인만 가지는데 일정한 재산의 집합이라든지 사람의 집합도 법인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집합을 사단이라고 그러고 재산의 집합을 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단은요, 비영리밖에 없어요. 즉 사법상의 법인밖에 없는데 아니다 죄송 실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단의 경우에도 사법상의 법인도 있고 공법상의 법인인데 공법상 법인이 바로 공공조합이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의 재단도 있고 공법상의 재단도 있는데 사법상의 재단이 이제 장학재단 또는 학교재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공재단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공법인인데 특별법에서 설정된 공법인들이 있겠죠.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왔냐면 또 KBS가 나옵니다. KBS는 잘 알다시피 특별법인 방송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거예요. KBS라든지 EBS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중요한데, 이러한 판례가, 잘 알다시피, KBS, 과연,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의할 때,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부취약기관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이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특수에는 포함돼. 그게 이제 대법원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뭐냐면, KBS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 읽어보면 약간 문장이 좀 이상해요. 말이 좀 이상하고 막 이렇거든요.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정현주 KBS 사장이 이제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있는 거야. 근데 정현주라는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거든. 정말로 깨끗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정현주가 보통은 KBS 사장하면 지정하는 짓 많이 하거든. 대신에 정부의 알랑방구를 끼니까 정부가 봐주는 거야. 지정하는 제도 봐주는데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다 틀었어. 틀어도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정보 공개를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때 정보 공개 안 하니까 했는데 나중에 정보 공개하라고 했지만은 정현주 아무 문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정현주를 잘랐지만은 정현주 결국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왜냐면은 아무 내용도 아니고 그 뭐 세금을 처리하는데 국세청하고 이제 합의해가지고 세금을 처리한 거야 그냥. 그럼 뭐 아무 내용도 아니고 그 뭐 세금을 처리할 때 뭐 이렇게 처리한다고 다 국가 거고 KBS가 국가 건데 그런 걸 털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사실은 정현주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해서 봤을 때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KBS,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전부 다 공개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대학 하면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이 주로 출제자들인데 되게 중요하죠. 자, 586페이지 잠깐 보면요. 판례를 다 한번 보면 좋은데 판례 1번 제일 위에는 판례입니다. 정보공개부에 보면 공공기관을 하면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 관리부에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 형식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시 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접대성 돈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쓸 때 좀 무리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장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5천만 1억 정도 되는데 9천만 원 정도가 다 뭐냐 접대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접대비 주려고 하는 거지. 이명박 정권의 장관인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틀어도 이제 다 안 나왔죠. 근데 웃기는 게 이거 한번 볼래요? 요거 있잖아요. 좀 이따가 보면 나중에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한 판례, 대상이 되는 판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말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돼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건 또 다르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되게 정치적으로 휘어져 있는 판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밑에 문제 밑에 있는 거 08년도 문제 밑에 있는 문제가 보면 밑줄 친 부분 정보 공개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공공기관 정보 공개라는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적정하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3조로 갑니다. 정보 공개 원칙. 공공기관의 보유 관련한 정보는 이 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요. 정보 공개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공기관은요. 정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공개다. 행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가 원칙이다. 자, 제4조 적용 범위 들어갑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장은 잘 알다시피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죠. 늘 나오는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하는 뜻이죠. 이 부분이 정하는 바에 한다.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냐?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바로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4조의 경우는요. 이것이 이러한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국민은 가지게 됩니다.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인데요. 중요한 말은 뭐냐? 그럼 만약에 지방 이런 조항이 없다. 만약에 4조 2항이 없으면은 그러면 조례를 정할 수 없느냐? 판례에 의하면 가능하다. 한 번 더 높아심에서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요합니다. 4조 사망은 뭐냐? 4조 사망은 나중에 구조하고 다릅니다. 구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거고요. 4조 사망은 뭐냐면 아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저기는 정보 공개 외 적용 범위가 있어 벗어난 것들이겠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또는 군대에 있는 기무사 같은 이런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요, 군사정보기관이나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다만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보 목록은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떤 목록?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뭐 예산도 있고 인사에 관한 목록들이 있겠죠. 그런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은 있더라도 목록은 공개가 가능해. 목록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분류는 가능하다 이것들죠. 그 다음에 이제 제5조 정보 공개 청구권자 들어가는데요.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뭐 약간 집중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하죠.